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노코드라는 말 참 많이 들어왔죠. 코딩 없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세상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뭘 끌어다 놓는 걸 넘어서요. 우리의 의도만으로 로직이 만들어지는 시대. 네, 바로 AI 코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맨 앞줄에 두 거인이 딱 버티고 서 있죠. 이 AI 코드라는 게 도대체 뭘 바꾸는 걸까요? 이건 창작자에게 던져지는 질문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더 이상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가 아니에요. 이제 핵심은 딱 하나. 나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기술적인 구현은 AI한테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롯이 아이디어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쓰는 머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의 대전환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두 명의 경쟁자, 피그마 메이커와 구글 AI 스튜디오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아마 많은 디자이너분들께는 정말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바로 피그마 메이크입니다. 피그마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강력한 시각 디자인 툴에다가 AI라는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피그마 메이크의 모든 것은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끝납니다. 시각적 디자인이 진실의 원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만드는 그 디자인 파일 자체가 최종 제품의 청사진이자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캔버스 위에 그리는 정적인 그래픽 있잖아요. 그게 살아 움직이는 코드가 되는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 바로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 방식도 딱 3단계로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핀테크 대시보드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의도를 담아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 기존에 우리가 쓰던 디자인 시스템이나 컴포넌트를 첨부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가 스타일은 이런 느낌이겠지 하고 추측하게 두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의 디자인 시스템을 참고해서 만들으라고 딱 정해주는 거거든요. 덕분에 브랜드의 일관성은 지키면서 AI가 엉뚱한 결과물을 내놓는 환각 현상을 막을 수 있죠. 피그마 메이크의 가장 강력한 무기, 비밀 병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그마의 오토 레이아웃 기능, 다들 아시죠? 이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고 배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CSS 플렉스복스 로직을 따르는 건데 그래서 AI가 어림짐작으로 이 버튼은 아마 여기쯤 있으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짜여진 설계도에 따라서 정말 정확하고 깔끔하게 코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구의 명확한 약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다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피그마 메이크가 생성한 코드가 아직은 실제 서비스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치를 보면 좀 놀랍습니다. 생성된 코드의 70에서 80% 정도는 결국 다시 손을 봐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피그마 메이크는 완성된 제품을 한 번에 뚝딱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 대신 우리 아이디어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걸로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프로토타이핑 툴이라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어를 바꿔서 구글 AI 스튜디오로 넘어가 보죠. 여기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도구는 시각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기능과 로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구글은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개념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말 그대로 분위기로 코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레트로 감성의 실시간 번역 채팅 앱 만들어줘. 이렇게 앱에 느낌만 툭 던져주면 AI가 UI부터 백엔드까지 알아서 다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두 도구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구글 AI 스튜디오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 로직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춘 진짜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이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의 어노테이션 모드에서는요, UI 요소를 선택하고 이 버튼 파란색으로 바꿔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입력창에 이메일 유효성 검사 로직 좀 추가해줘 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시각적인 편집을 통해서 앱의 실제 동작 자체를 바꾸는 거죠.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력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도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둘을 나란히 놓고 장단점이 뭔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도구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핵심 결과물을 보면 피그마는 기능적 프로토타입, 구글은 풀스택 웹 앱이죠. 디자인 충실도는 피그마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하지만 데이터와 로직 처리 능력은 구글이 훨씬 강력합니다. 결국 선택의 길이 명확해지는 거죠. 아주 정교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피그마, 실제로 작동하는 앱이 필요하다면 구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실제 제품과 거의 똑같이 생긴 아주 높은 퀄리티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사용자 흐름을 테스트하고 또 디자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라면 피그마 메이크가 단연코 최고의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연동해서 돌아가는 최소 기능 제품, 즉 MVP를 만들거나 내부에서 쓸 툴을 빨리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검증해야 한다면 그럴 때는 구글 AI 스튜디오가 의심의 여지 없이 훨씬 더 강력한 선택지가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가장 앞서 나가는 팀들에게는 어쩌면 정답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둘 다일 수 있어요. 바로 강력한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피그마 메이크의 정교한 디자인 기능으로 룩앤필을 완벽하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구글 AI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실제 작동하는 로직을 붙이고 배포까지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두세 개의 장점만 쏙쏙 빼먹는 겁니다. 이 모든 비교와 이야기들은 결국 단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두 도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이죠. 두 도구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피그마 메이크는 궁극의 시뮬레이터입니다. 아이디어를 판매하기 위해 미래의 모습을 정교하게 구현한 기능적인 환상을 만드는 도구죠. 마치 멋진 건축가의 조감도처럼요. 반면에 구글 AI 스튜디오는 실현의 엔진입니다. 아이디어를 출시하기 위해 지금 당장 작동하는 기능적인 현실을 만드는 도구죠. 조감도가 아니라 실제로 건물을 올리는 크레인처럼 말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에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정교한 시뮬레이션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현실인가?